근데 이거는 앞만 말해도 입 아픈 게 이거 진짜 그냥 저거잖아요. 클래식 스타일의 썩 차잖아요. 그냥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12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 700만 원이어도 이거 절대 못 사요. 근데 이거에 눈 돌아간 분들은 이거 1200만 원이 아니라 1500이어도 사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그러면은 지금 이제 12400에 대한 종류를 설명을 했잖아. 종류도 종류인데 궁금한 게 있죠. 가격이 빠지면 안 되겠죠. 가격. 이 12400이라는 제품의 가격은 도대체 어떻게 측정이 돼야 되는가?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12400의 구형 버전들 SF와 VTEC 1, 2, 3 이거를 이제 구형 바이크라고 얘기를 해보죠. 구형 12400. 자, 구형 12400의 가격대는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가 돼야 괜찮을까? 제 생각에는 일단 수리가 되었다는 가정을 해야 돼요. 12400 SF를 진짜 그냥 마개조 되어 있는 구형 바이크가요. 마개조 되어 있는 거를 사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구형 12400들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정비가 리스토어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뭐 흔히 말하는 리빌드는 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리빌드가 되어 있는 내용이라면은 SF든 VTEC 1, 2, 3든 전부 다 가격대가 제 생각에는 조금 괜찮게 구하면은 한 500선인 것 같아요. 500만 원을 넘어가는 차들은 뭐 그냥 리빌드 탈만한 정도로 만들었다가 아니라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리스토어를 한 거일 거고요. 이 리스토어는 진짜 어떻게든 최신 컨디션으로 올린 거죠. 끌어올린 거예요. 외형까지 전부 다. 리스토어가 됐으면은 부르는 게 값일 거예요. 아마 적어도 뭐 한 80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스토어 된 거는. 근데 저는 사실 어차피 구형 바이크인데 그거를 진짜 말 그대로 신차 컨디션 만들면 뭐 해요? 그냥 내가 운용하고 타고 다니는데 무리가 없는 정도면 돼. 그래서 좀 짱짱한 정비, 리빌드만 되어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형 바이크는 한 500만 원 선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보다 보니까 뭐 한 200에서 300 정도 하는 바이크들도 있더라. 그리고 그 바이크들 판매글도 보면은 되게 괜찮더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미안한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 내 차 짱짱이요라고 파는 사람이 있다면은요, 저는 좀 걸러야 된다고 봐요. 그 판매글을 보면 이런 내용들 있죠. 아는 센터 사장님이 엔진 상태 정말 좋다 했다. 이 차, 상태 굿이라고 얘기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거죠. 엔진만 보고 샀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운행에 문제 없다. 이런 내용. 그리고 감성으로 들어가는 글들이 많아. 거의 씨발 연애 편지야.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든 이 미사역으로 만들어내서 이 차 좀 나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글만 써놓은 사람들은 이 정비를 안 본 거예요. 이 정비를 봤다면은 이런 정도 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으로 끝나질 않아요. 비싸거든. 그래서 저는 200~300만 원대에서 겉으로 깨끗해 보이고 아는 센터 뭐 이런다? 그러면은 좀 거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200~300만 원대인데 순정 상태로 큰 데미지 없고 외관은 깨끗해. 이런 차가 뭐 흔히 말해서 제가 정비는 하지 않았고요. 그냥 방치차예요. 라는 식으로 방치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차가 있다면은 이건 살만해요. 차라리 이거는 좀 뭐 한 100, 200만 원 밑으로 딱 가서 순정 상태가 유지가 됐어요. 겉모습 깨끗해. 큰 데미지 없어. 그러면은 차라리 이거는 사와서 내가 리빌드를 할 생각으로 갖고 오면 돼요. 이 정도는 내가 좀 투자하겠다는 생각으로 갖고 와도 좋습니다. 여기서 빠진 게 미션인데 이 미션은 좀
큰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미션은 그냥 약간 샤머니즘. 미션이 괜찮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션 좀 돈이 커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좀 깨끗해 보여. 깨끗해 보이면은 내고를 해서 최대한 싸게 갖고 와서 내가 고쳐요. 내가 돈 주고 고쳐. 그래서 500만 원 선 되는 바이크를 만드세요. 그게 차라리 마음 편하고 좋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순정 상태여야 한다. 그 정도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형 12400들은 정비가 되어 있는, 리빌드가 되어 있는 500만 원 선이면은 저는 뭐 not bad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500선도 좀 많이 좀 비싸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대체 이 정비 리빌드는 뭘까? 이 정비 리빌드는 어떤 품목이 들어가나 이건데, 요거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이 바이크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겠다. 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캬브와 헤드입니다. 캬브 리빌드 무조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캬브 리빌드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캬브 청소와 버큐물 본다 그래요. 공조. 근데 캬브 청소와 버큐물 볼 때 어쩔 수 없이 캬브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컨디션 좋은 걸로 바꿔야 돼. 그래서 뭐 그 안에 들어가는 니들이라든지, 그리고 무슨 뭐 슬로우젯, 메인젯 이런 것들이요. 니들과 다이어프램 이런 것들은 좀 새 걸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엔진 헤드 부분인데 뭐 실린더를 하나하나 다 빼서 그 밑에까지 다 파고 내려가서 다 갈아 끼고 이러면 좋지만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헤드 상태는 확인해야 돼요. 헤드에서 있는 그 실린더 상태, 실린더, 피스톤 이 상태가 좀 확인이 돼야 되고, 이 피스톤으로 들어가는 링 종류는 바뀌는 게 좋죠. 얼마 안 하니까. 이거를 확인을 했다는 거는 뜯어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데미지가 있는 링 종류는 얼마 안 해요. 그래갖고 바뀌는 게 좋아. 그리고 그렇게 뜯은 김에 밸브 간극. 공임이 좀 들어가지, 여기 밸브 간극을 볼 때 필요한 부품들은 얼마 안 해요. 안 비싸. 그래갖고 요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딥하게 내려가면 이제 크랭크까지 가거든요. 크랭크에 있는 그 베어링 종류가 있어요. 그 메탈 베어링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좀 반영구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운행이 막 진짜 막 몇십만 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엔진 오일을 안 넣고 다니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까지 망가질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이거는 정비를 뭐 본다기보다도 소리 들으면 알아요. 이거를 이제 고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큰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차는 구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 정도가 이제 좀 엔진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뭐 추가로 뭐 클러치 정도 되겠네요. 클러치, 그리고 뭐 디스크 교체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거 있죠? 미션이 좀 돈이 커요. 그래서 미션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션 멀쩡하길 해야 돼요. 이 미션을 보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흔한 방법이 기어 변속이 잘 되냐 안 되느냐 이 차이예요. 근데 기어 변속을 하는데 어느 정도 좀 빡빡하다는 느낌은 상관이 없는데 안 들어가, 혹은 자꾸 슬립나,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정 단소에서 뭐가 자꾸 이상해, 그럼 문제가 있어. 그래서 미션은 그냥 기도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엔진 부분은 그렇게 체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 것들이 이거예요. 포크, 서스죠. 앞포크, 그리고 목 베어링, 그리고 휠 베어링, 앞뒤. 이 정도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목에 이제 스텐 베어링이라 그래서 산발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오래되면은 그 안에 구리스도 좀 사갔을 거고요. 구리스를 채워줄 정도로 분해를 했을 거면은 베어링도 얼마 안 하니까 갈았겠죠. 무조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어링류라고 얘기하죠. 베어링류. 그리고 포크 오버홀. 이 정도는 또 되어 있어야 돼요. 베어링류는 제가 이제 이걸 이제 목 베어링과 휠 베어링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휠 베어링은 사실상 거의 뭐 영구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래도 바꾸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바퀴 뗀단 말이야. 소모품 중에서 우리가 타이어랑
브레이크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땡 김에 베어링 바꾸는 게 좋아요. 왜냐? 베어링 얼마 안 하기 때문이죠. 얼마 안 해요. 그래서 무조건 바꾸는 게 좋아요. 그리고 포크 오버홀은 원래 거의 상시돼야 돼요. 이거는 진짜 약간 매년 해준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보는 방법은 뭐냐면은 베어링류는 그냥 무조건 교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요게 베어링류가 안 좋을 때, 특히 목 베어링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극저속, 그러니까 뒷바퀴에 토크가 안 실려 있는 상태, 클러치만 잡고 앞으로 천천히 미끄러져가는 극저속 상태에서 핸들이 좌우로 부들부들합니다. 이게 타이어 때문일 수도 있는데 보통 목 베어링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리고 앞브레이크를 극저속에서 앞브레이크를 탁탁 잡았을 때 뭔가 이렇게 찌그덕 막 이런 느낌이 나요. 찌그덕 이런 느낌이. 혹은 핸들을 좌우로 돌릴 때 이런 찌그덕 하는 느낌이 나요. 이러면은 목 베어링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어링뿐만 아니라 베어링 집이 망가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얼마 안 해. 그래서 이거는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휠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비슷해요. 극저속에서 부들거려요. 근데 사실 휠 베어링은 체감으로 느끼긴 어렵고요. 만약에 내가 바이크를 중립 상태에서 끌발을 하잖아요. 중립 상태에서 끌발을 하는데 와 존나 무거워. 차가 앞으로 안 가. 막 뒤로 가고 앞으로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존나 무거워. 이러면 휠 베어링을 의심해 볼 만하죠. 그래서 이것도 갈아 놓는 게 좋다. 왜냐? 얼마 안 하니까. 그리고 포크 오버홀. 포크 오버홀은 그냥 앞서스가 너무 물렁물렁 거렸을 때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포크 오버를 하면은 거의 90%가 포크에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너 튜브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휘어 있어. 그런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무조건 정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 이것도 얼마 안 합니다. 12400이 안 비싸. 그 부품들이. 그래서 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오버홀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브레이크거든요. 브레이크 오버홀인데 사실상 브레이크를 오버홀을 할 정도의 차다라고 하면은 안 사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브레이크라는 거는 만약에 누가 12400을 운영을 했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이걸 정말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타고 다녔어. 그러면은 이상 증상 중에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결국 브레이크일 거 아니야. 그죠? 브레이크가 안 들어. 혹은 잠겨.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부분 하나도 안 보더라도 어쨌든 당장 운행해야 되니까 브레이크는 본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볼 때 디스크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분해했다 다시 조립을 해요. 대부분 그래요. 화석차들은. 그래서 브레이크 오버홀은 웬만하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그 정비 내역에 브레이크 오버홀을 되게 당당하게 써놓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것만 봤을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오버홀을 할 정도로 브레이크가 쩔어 있었다라면은 분명히 로터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디스크죠. 네. 이것도 갈아야 돼요. 그거 정도는 좀 해줘야 돼요.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정비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다 하면은 정말 딱 한 2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좀 밑으로 나오거든. 그러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외관이 깨끗한 200만 원짜리 차 사서 내가 300만 원 정비를 해. 그러면은 500만 원 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형 12400을 정비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정비 내역이나 뭐 유명한 샵에 갔다 이렇게 쭉 해서 올리신 분들이 5, 600만 원에 파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수리 비용으로 200만 원 넣었거든. 차값으로 300만 원 썼고. 너무 간단하죠. 그냥 이게 다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더 깨끗한 신차 컨디션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외장 파츠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 볼트류, 매니폴더 전부 다 싹 다 갈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한 800만 원 이상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12400을 살라고 해, 구형을. 근데 500만 원 선에서 나온 차가 있어. 그래서 봤더니 정비를 했대. 근데 이 내용이 없어. 근데 본인은 했대.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차들도 거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정도 정비를 보는 곳이라면은 웬만하면은 일반 샵에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이 썩차를 위주로 보는
샵에서 해야 되거든. 그리고 그런 샵은 샵에서 자료를 남겨요. 왜냐면은 샵에서 이런 썩차 위주로 보는 샵들은 결국에는 이런 손님들이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차들을 어떻게 고쳐봤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자료를 남겨요. 포트폴리오잖아, 결국에는. 그게 광고고 홍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리를 했던 사람이 자료가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돼. 자료 무조건 있어요. 그 자료가 서류는 아니더라도 다 뜯어놓은 사진이나 그리고 신품, 뭐 교체품 등등에서 이 사진 자료가 무조건 있어.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샵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답이 나와요. 보통은 뭐 바이크몽, 서울이죠. 바이크몽, 서울에 뭐 아트바이크, 그리고 서울 경기 쪽에 있는 뭐 강화 쪽에 있는 또 샵이 유명한 데가 있고요. 서울 안에서도 이런 썩차를 보는 뭐 미스터 바이크 등등 되게 유명한 샵들이 있어요. 이런 좀 약간 굉장히 유명하거나 혹은 완전 숨은 고수들이 있는 샵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샵들에서 자료를 남기는 정비를 무조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CB400들은 소희 바이크를 많이 갑니다. 이게 그 전라도 쪽 광주 맞나? 하여튼 아래쪽 지방에 있는 소희 바이크라고 CB400 그 정비 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샵일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서울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저렴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줄을 서서라도 소희 바이크에서 정비를 한다. 내가 CB400을 제대로 고치고 싶으면. 정비했다라는 이력만 있으면, 저는 좀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에는 자료가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구형은 이런 내용이에요. 구형 CB400 가격은 그렇더라. 왜?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신형 CB400 레보죠, 레보. 이거에 대한 가격은 어떠냐? 이거는 지금 현재 시세로 14년식부터 뭐 한 17년식 차 이렇게 있을 때 마일리지 그리고 튜닝 내역 이 두 개에 따라서 적게는 한 1,000만 원 정도, 뭐 진짜 싸봤자 900 밑으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내외에서 비싸게는 한 1,500까지도 가는 걸 봤어요. 더 비싼 거는 막 1,800만 원 막 이렇게 되더라고. 왜냐면 이게 튜닝 내역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희귀한 차가 이렇게 그냥 순정 자체로도 1,000만 원인데 내가 거기에 튜닝비를 만약에 500만 원 썼다. 그럼 500만 원 받는 거야. 거의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희귀한 차니까 내가 쏟아부은 어떤 그 부품값과, 그죠? 튜닝에 쏟아부은 부품값과 뭐 공인비와 거의 뭐 배송비에 뭐 거의 관세까지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1,000만 원 내외로 1,000만 원에서 무난하게 한 1,0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면은 저는 무난하게 살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가격이면. 그리고 욕심에 따라서 정말 신차 컨디션이면은 뭐 정말 비싸게 사면 되고요. 근데 이걸 얘기하잖아. 이걸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다, 사람들이. 무슨 14년식이면은 10년 된 거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10년 된 쿼터급 바이크가 1,000만 원 하냐, 미쳤냐, 막 뭐 어쩌고 막 요즘 나오는 알차 닌자 400 뭐 이런 것만 해도 신차값이 뭐 어떻다 저떻다. 이 값이면은 CB650R, 이 값이면 CB650R 뭐 아니면은 뭐 XSR 900 등등등 살 수 있는 바이크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CB400을 그 값 주고 사냐, 미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CB400 레보 자체가 신차값이 1,300만 원이에요. 이게 국내라서 조금 비싼 측정이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CB400 레보는 신차 가격이 일본 가격으로 거의 신차 가격이 그때 환율을 보면은 1,300만 원 돈 돼요. 한 1,300만 원 돼.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이것저것 해서 한 1,300만 원이 좀 넘게 거의 한 1,400만 원 정도 들어온 걸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1,500인가 1,400인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애초에 CB400은 신차값 자체가 비싸. 그래서
이때 가지고 온 사람들이 감가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이 가격을 받는 것 뿐이에요. 감가가 안 됐기 때문에. 뭐 CB650R도 한참 품귀 현상 때 오히려 더 비쌌잖아. 흔히 말해서 피 붙는다 그러잖아요. 피. 얘는 뭐 피까지는 안 붙었던 거죠. 신형 레보는. 피까지는 안 붙은 거야. 그 오히려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레보는 한 그 정도 가격 선이다. 뭐 정리를 하자면은 가격에서 구형 정비된 12400은 한 500선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신형 레보죠. 한 1000에서 한 1200만 원 정도면은 꽤나 적당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나쁘지 않지.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12400 클래식 라인이 있잖아요. 12400 4와 12400 SS. 그러면 이 두 개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런 게 있으면 사고, 없으면 안 사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내가 만약에 12400 4를 갖고 싶어. 정비 내역이고 나발이고, 이 차의 히스토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사세요. 부르는 가격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사요. 그냥 사서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다행히 그런 마음을 갖고 샀던 사람의 차를 사면 다행이죠. 근데 그게 안 되어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사. 너무 귀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 SS도 마찬가지예요. SS도 마찬가지로 부르는 게 값이야. 이 두 개는 내가 타고 싶잖아요. 얘네는 선택지가 있어. 구형 CB들은 선택지가 있어요. 이런 가격대도 있고 이런 가격대도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 가격에 사와서 이걸 내 손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이 값에 사와서 이걸 조금 덜 하느냐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게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내가 사고 싶으면 사야 돼. 너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세를 시세라고 정확히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요즘 보면은요. 이 12400 4가 최근에 제가 봤던 거래 금액이 한 1200 정도가 돼요. 이것도 암암리의 1200이지 실제로는 제가 아는 차 중에서는 한 1500에 거래된 차도 있어요. 이유는 뭐 튜닝 부품 때문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1500 정도에 거래된 차도 있어요. 근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200 정도에 올라오더라고요. 12400 4라는 모델이 1200만 원인 게 적당한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너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거 타고 싶은 사람, 눈 돌아간 사람 사야 돼. 답이 없어. 자, 그러면은 12400 SS는 과연 얼마냐? 이것도 제가 최근 거래 금액을 봤을 때 한 300만 원에 거래된 걸 봤어요. 근데 이것도 좀 약간 특이한 게 13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품값만 해도 거의 부품값이 한 30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전부 다 해서 넘었더라고요. 컨디션 좋은 차예요. 05년식이었는데 아무튼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시세를 굳이 말하자면은 SS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금액이요. 그리고 12400 4가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앞만 말해도 입 아픈 게 이거 진짜 그냥 저거잖아요. 클래식 스타일의 썩 차잖아요. 그냥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12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 700만 원이어도 이거 절대 못 사요. 근데 이거에 눈 돌아간 분들은 이거 1200만 원이 아니라 1500이어도 사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1200만 원 너무 비싸다. 한 900만 했어도 내가 좀 이런 생각에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 절대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냥 못 사요. 왜냐면은 꾸준히 올랐거든. 계속해서. 이게 지금이 비싼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에 돼서 비싸진 게 아니라 2년, 3년, 4년 전에도 다른 차들에 비해서 월등히 비쌌어. 점점 더 비싸질 뿐이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클래식 썩차 갖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시세가 어쨌건 간에 뜨면 사야 돼. 그냥 무조건 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사고 내가 이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갖고 오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게 마음 편합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그 12400 4랑 SS는 그런 느낌이다. 4 SS는 시세가 얼마냐? 그냥 달라는 대로 주면 됩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뭐 해결 방법이 없지. 진짜로. 주의사항도 아까 여기 포함이 된 것 같다. 가격에. 그죠? 가격과 정비 내용에 포함이 됐네요. 이거는 뭐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주의사항을 정비 내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대처품은 있는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은 12400이라는 그 좀 느낌은 받고 싶어. 이런 그 좀 일본 냄새 물씬 나는 네이키드 타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12400 말고 조금 더 다른 차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차 이거를 얘기를 해보죠. 12400에 감성을 주는 요즘 차 이거랑 12400과 비슷한 다른 종류 이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이거는 나눠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같이 또 떠들어 보시죠. 뭐 실제로 12400에 대한 얘기는 뭐 이미 끝났어요. 그죠? 네, 끝났고 요 나머지는 이제 그냥 약간 저의 그 어떤 노가리 타임 정도 될 것 같아요.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